네, 안녕하세요.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개성의 의미, 개성의 설명 이론을 설명드린 후에 라이프 스타일의 의미와 마케팅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개성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자신의 업적을 남과 비교하고 언제나 앞서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경쟁심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경쟁심은 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도 경쟁적 성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의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개성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성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은 앤하이저 부시라는 맥주 회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표적인 맥주는 버드와이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제품 4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 4개의 브랜드에 대한 각각의 광고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4개의 광고들은 해당 브랜드가 특정 음주자 개성에 적합하도록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브랜드의 광고는 술 자체를 즐기는 주당들에게 적합하게 묘사된 것이죠. 그리고 250명의 대상자들에게 각 브랜드를 충분히 음미하게 한 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음주자 개성이 묘사된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응답자들은 적어도 한 개의 브랜드는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험을 하는 동안 응답자들에게 비밀로 한 것은 사실 4개의 브랜드는 동일한 브랜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성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는 브랜드 개성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개성의 설명 이론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분석 이론인데요. 심리 분석 이론의 창시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개성 시스템은 초자아, 원초아, 자아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초자아는 도덕적인 행동을 규정하고 원초아는 보시다시피 원초적이고 충동적인 욕구, 그리고 자아는 이 2가지를 중재하는 현실적인 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초자아, 원초아는 우리의 무의식 영역에 있으며 자아는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의식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요소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이 무의식적인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때문에 어떠한 개성 요소가 무의식적이고 잠재적인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심리 이론인데요. 사회심리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연구에서 개인의 행동은 3가지 성향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수능형, 공격형, 고립형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형은 타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고 공격형의 사람은 타인들에게 대항하는 성향이 있고 남보다 앞서고 성취하는 데 큰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고립형의 사람은 타인들로부터 떨어지려는 성향이 강하고 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를 반영한 마케팅 연구 사례에 의하면 수능형의 사람의 경우 비누와 아스피린 그리고 구취 제거제 이 3가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대부분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 이러한 의미로 많이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형의 사람은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많이 소비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회적 정복의 의미로 광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고립형 사람의 경우 맥주보다는 차를 혼자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광고할 때는 광고의 끝으로 차를 홀로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지위를 표출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문구들은 이 2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을까요? 수능형의 사람보다는 공격형의 유형의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겠죠. 다음으로 특성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을 5가지 특성으로 나누는데요. 5가지 특성은 픽5 혹은 앞글자를 딴 오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5가지에는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성으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만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환경적 상황에 무관하고
행동에 상당히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이론이 마케팅에 적용시켜 발전된 개념이 바로 브랜드 개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에 연관지어지는 인간적인 특성, 만약 그 브랜드가 사람이라면 어떤 개성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개성은 그 브랜드의 주 사용자의 이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이미지, 그 브랜드를 광고하는 모델의 이미지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기업 이미지를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결과 삼성은 지적이고 냉정한 이미지, LG는 유행에 민감하고 친근한 이미지, 현대는 진취적, 도시적, 권위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쿠팡, 마켓컬리, 쓱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려 보았을 때 이 기업들의 이미지나 광고 모델의 이미지로부터 브랜드 개성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하나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보다 호의적인 영상을 가질수록 브랜드 자산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를 호의적으로 연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개념 이론인데요. 이 자아 개념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증거 체계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갖는 지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신체적 특성을 지녔는지,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 등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갖는 제품 혹은 브랜드를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브랜드는 거절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자아 개념은 자신에 맞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반대로도 이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 상황은 소비자의 자아 개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이 소비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는데요. 소비자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떤 실용적인 기능을 갖는가, 이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BMW 승용차나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 이러한 제품이 부여하는 상징성에 의해서 자신이 얼마나 돋보이는가 이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맞춰지기도 하죠.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유 시간과 돈이 있을 때 자신의 취미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패션 유행이 시작됐을 때 더욱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듯이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개인마다 독특한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욕구는 소비자의 구매, 소비, 사용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 행동은 다시 라이프 스타일을 강화시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보이시는 사이코그래픽스는 라이프 스타일의 조작적 측정 도구로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정신을 나타내는 사이코와 윤곽을 나타내는 그래픽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소비자의 심리적 과정과 특성을 나타냅니다. 사이코그래픽스는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 가능한 항목들로 정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동과 관심, 의견, 이 단어의 앞글자를 딴 AIO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이코그래픽스는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 가능한 사회 계층, 라이프 스타일 개성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인구 통계적 변수인 데모그래픽스보다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은 다음과 같은 특정 제품의 선호도에 대해서 측정하기도 하고 구매 품목에 의해서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코그래픽스가 적용되고 있는 주요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업계 중에서 포르쉐는 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눈에 띄길 좋아하는 사람, 차는 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 계층, 포르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믿는 사람, 레이싱을 즐기는 취미자, 남보다 자신의 욜로를 위해서 포르쉐를 보는 사람, 5가지로 사이코그래픽스를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업계에서도 사이코그래픽스를 아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의 코어 헬스 테크놀로지와 연계하고 있는 페이션트 본드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아주 바쁜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미래보단 현재가 중요한 사람 5가지로 사이코그래픽스를 분류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 영역에서 오션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 후에 성향에 맞게 선거 캠페인 동영상 제작, 이미지 커스터마이즈를 이용하고 있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부동산을 팔 때뿐만 아니라 지을 때부터 해당 동네의 데모그래픽스, 사이코그래픽스를 활용한 설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미트볼샵이라는 대표적인 음식 업계에서도 영역을 나누어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의 차별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발,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